안녕하세요. 법대생TV의 아니다. 밥대생TV의 그 밥대생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그동안 1차 준비도 하고 그리고 다른 과목 준비도 하느라 제가 생각한 것만큼 노동법 진도가 나가질 않네요. 그래도 끝까지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꾸준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저번에는 그 단체 교섭 대상을 했었는데 그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쟁의 행위의 목적에 대해서, 쟁의 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 쟁의 행위는 정당성이 있어야지 여러 가지 면책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그 순서 내지 그 요소로는 그 주체의 정당성, 그리고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이 모든 측면에서의 정당성을 구비를 해야지 그 정당성이 인정이 돼서 면책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민형사상 면책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분호도 성립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쟁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쟁의의 그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제가 지금 약간 밤이라서 텐션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약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화면 녹화가 지금 계속 다 날아가네요. 화면 녹화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찍잖아요. 근데 그래서 영상을 다 필기를 하면서 다 영상을 찍고 나서 보면은 항상 화면이 녹화가 안 돼 있고 컴퓨터로 찍은 영상만 녹화가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오늘도 또 그래가지고 도저히 오늘은 제가 다시 찍을 그런 컨디션이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그냥 마지막으로 남겨진 그 필기 사진만 좀 어떻게 보기 좋게 잘 캡처를 해서 옆에 영상에 띄워놓으려고 해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열공하세요.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인데요. 잠시만요. 네, 쟁의행위의 뭐죠?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은 일단 첫 번째,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그 경영사항에 관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저번에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면 그건 의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의가 있고 경영사항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오늘은 의의랑 그 경영사항에 관해서만 먼저 살펴보고, 이 나머지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번과 2번에 대해서 할게요. 1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의 의의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과 단체 교섭 대상성, 저번에 살펴본 단교대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법전을 보도록 합시다. 법전에서 헌법 제33조를 보겠습니다. 33조 1항을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1항으로 갑시다. 37 앞에 33조 1항
네, 여기 있네요. 네,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오늘 볼 거는 단체 행동권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에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그 취지를 단체 행동권과 그리고 저번에 봤던 거는 단체 교섭권이죠. 그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목적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보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오면은 그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보장한다고 하고 있는데, 판례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쟁의행위의 의의를 말할 때 이렇게 설치하고 있어요. 그 교섭 과정에서 헌법 제33조 1항에 비추어 보면 그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대등한 지위, 대등한 입장에서 조상, 자지상, 근로조건의 향상 여기 있죠?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 쟁의의 목적이 조상자지상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왜 단교대랑 그 오늘 공부할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이게 왜 관련되는 것이냐 하면 이 앞에 부분, 이 부분을 보면 되는데요. 교섭 과정에서 조상자지상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그럼 이게 교섭 과정에서, 그러니까 교섭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교섭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단체 교섭의 대상성과 단교대와 교섭 그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의는 이 정도 하고요. 이거 답안지에 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진짜 메인 주제인 그 경영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사항. 네, 그럼 좀 더 확대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경영사항입니다. 저번에 거의 다 했던 거니까 오늘은 그렇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경영사항을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경영사항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는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죠. 안 돼요. 그 단체 교섭,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교대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같다고 봐도 돼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거의 같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저번에 그 단교대 공부했을 때 그 경영상은 단교대가 되지 않는다, 교섭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판례가 그렇게 설치한다고 했었죠. 이번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그 결론만 살짝 그 문구만 달라졌을 뿐,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법리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그 경주 고경단 원단 X 불반 비실 변수이므로 쟁행이 목적 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근거를 또 설치를 하고 있죠. 그 근거로 사용자에게 판례는 그
사용자에게 경영권을 인정하고 있죠. 경영권은 뭐죠? 그 자유롭게 경영하고 사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이런 헌법상 경영권을 사용자에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영권과 노동 3권,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충돌을 하게 될 때는 그 경영권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그 설시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영 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단교대 그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일단 경주 고경단 원단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 경영 주체의 방금 말씀드린 2번은 그 근거였고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실시 등은 그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않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서 쟁의행위로 나아갔다면 비록 구조조정 등의 실시로 인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그 지위에 필연적으로 변동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설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국에는 경영상은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있고, 근데 그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갈게요. 쟁점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체적인 판례 설시인데요. 그러면 이때에 그 아까 저번 시간 때는 주목을 안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서는 그 이 불반 비실 변수에서 반이 뭐였죠?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실질적 반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례는 구체적으로 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례는 구체적으로 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문자는요. 비형 구수하면서도 실구반이라는 두 문자를 따봤는데요. 비형 구수하면서도 실구반. 저 작년 거의 말쯤에 그거 유행한 거 아시죠? 그 가수 비의 그 깡 유명했잖아요. 깡이 역주행했잖아요. 그거를 모티브로 딴 건데 비형 우리 비형 있죠? 비형이 참 그 노래가 구수해요. 깡이 참 구수하잖아요. 근데 구수한데 싫어요. 너 병맛이야. 그래서 비형 구수하면서도 실구반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근데 왜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수하면서도 실구반 이런 두 문자를 따봤어요. 그 비형의 노래는 구수하면서도 실구반 매력이 이중의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거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비록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거예요. 비록 형식적으로는 그 민영화 등 그 구조조정의 실시를
구조조정 실시를 수용하면서도 근데 실제로는 그 구조조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그런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다 라는 거죠. 됐죠? 네, 짧아요 이건. 그래서 B형 구수하면서도 실구반 하면 외워져요. 그리고 마지막 고용 안정적 협약이 체결된 경우. 저번에 봤었죠? 저번에 봤었던 거예요. 새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단교대에서 원칙적으로 단교대에서 경영사항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이거를 단교대로 하자. 우리 이거는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합의해서 결정하고 시행하자. 즉 노합 결시 조항, 노사 간의 합의해서 시행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체결했다고 했을 때, 그 조항의 효력을 어떻게 해석했죠? 우리 판례가 합의라고 조항에 써져 있긴 하지만 그거를 판례가 다소 멋대로 협의라고 해석을 했죠. 여기서도 똑같은 법리가 적용이 돼서 근데 고용안정협약은 그런 거예요. 저번에 봤던 건 경영사항, 좀 더 넓은 거였는데, 여기서는 고용안정협약, 이거는 특히나 구조조정에 특정된 구조조정에 한정된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때는 합의를 해서 근로자들을 경영상 해고를 하도록 하자라는 게 고용안정협약인데요. 법리가 아주 저번에 봤던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복습의 차원에서 그냥 짚어보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어떤 두 문자를 땄었냐면요. 아주 쉽게 포제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경황, 관책 등의 사정을 종합해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거를 결국엔 멋대로 협의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협의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고용안정협약이 있더라도 이번 케이스에서는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을 했죠. 부정. 네, 고용안정협약이 있더라도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쉽게 포제 인정, 경영관책 이 법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고용안정협약이 있더라도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해서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중대한 폭이나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 폭이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당시 교섭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당시의 교섭 상황, 그리고 다른 해당 조항과 다른 단체 협약상 다른 조항과의 관계, 그리고 책임에는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노동조합이 위험, 경영에 대한 위험을 함께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를 등의 사정을 종합해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고 하고, 결국엔 합의를 협의로 해석을 하더라.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의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은 부정이 되더라 라고 했던 판례입니다. 네, 오늘의 판례는 이렇게 끝났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끝냈어요. 그럼 다음번에는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옮겸해서 한번 주체부터 해서 목적은 했고, 오늘 주목 시기 및 절차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단과 방법까지 한번 고루고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판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